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 정리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 주제는 건강한 당 관리와 뉴트리라이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교육 간호사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뉴트리라이트 최고 아이템으로 이 비즈니스를 또 열심히 또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리더님들에게 어떤 주제를 강의를 할까를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지금 준비되고 있는 10월 달에 출시될 마이 웰리스 랩 플랫폼이 출시가 되죠. 그래서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 마이 웰리스 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AI가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건강 지표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의 노화 속도, 만성 질환 수치,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가이드들을 다 볼 수 있긴 있는데 AI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 지표를 가지고 개인 맞춤을 가지고 리포트가 Recording in 나오면 progress. 네. 레포트가 나오면 그거를 설명해 줄 우리 ABO 리더님들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그 레포트를 기반한 제품과 솔루션 전달해서 결국은 우리 마이웰리스 랩으로 단순히 PB의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 그리고 질적인 확장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기대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그냥 AI가 분석해준 그 글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솔루션을 가지고 내가 뭔가 전문가적인 지식, 그 기초를 바탕으로 전달이 되었을 때 소비자와 우리 ABO 간의 그 신뢰도가 더 깊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당뇨에 대해서 만성질환 중에서 있는 당뇨에 대해서 준비를 당뇨 해봤거든요. 자체도 자, 그래서 이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당뇨 자체도 제 아들내미가 아빠 무슨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하고 이렇게 다리도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상하기는. 그래서 다리부터 이렇게 훑어봤는데 피가 시커멓더라고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다리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합병증이 왔다고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바로 그 수술을 그 교수님이 바로 해주셨어요. 그날 오자마자 급하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수술을 하게 됐죠. 두 번의 수술을 받고 한쪽 발을 잃게 되면서 그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당뇨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 건강할 때 건강 챙겨야 된다는 거. 100번을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이 당뇨는 100번을 말을 해도, 그쵸. 가언이 아니라는, 왜냐하면 아무 증상이 없고, 말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가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합병증과 이 당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금 이 순간부터도 우리 건강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이유는 80대 같은 40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40대 같은 80대가 있는데, 누구나 다 후자를 원하실 것 같아요. 40대 같은 80대. 그래서 기대 수명만큼 우리가 건강 수명도 늘려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셨으면 또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고 건강한데 내가 어느 정도의 건강한가를 보는 게 중요한 시기가 이제 되었고 근데 병이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질병으로 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한 건강 상태로 가고 있는지 우리 에비오 리더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의 공통 기전을 먼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만성 질환들 중에서도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이 만성 질환이라는 거는 병이 급한 건 아니고 당장에 지금 생명에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 그치만 아쉽게도 쉽게 낫지도 않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질병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게 만성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만성질환의 공통 기전이 근육질 저하 아니면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 대사, 염증, 면역 이 모든 공통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 질환의 대표적인 우리 당뇨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당뇨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시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소비자분들에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데요.
라이브라서 그냥 우리 몸이 틀어볼게요. 포도당을 이용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슐린이 나와도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고혈당 상태의 혈액은 온몸을 돌다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영상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돈을 해보자면, 당뇨병을 이해하기 전에 혈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혈당은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떠다니는 우리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양소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지 세포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키 역할을 해주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일꾼이 일을 하다가 그냥 포도당이 너무 넘쳐나서 너무 힘들어서 파업하는 거를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혈관 속에 일정하게 연료를 뗄 수 있는 이 포도당이 일정한 수치로 흘러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단 거를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 속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항상성 유지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이 당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또 이 포도당은 물귀신처럼 그냥 혼자 빠져나가질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딱 잡아가지고 몸 밖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이랑 같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뇨의 증상 중에 입 많은 증상이 있는 거고 소변 자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몸에서 에너지를 들어가야지 되는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도 허기가 지고 피곤하고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당이 지속 시에는 장기 손상이 돼서 우리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 수가 무려 Recording stopped. 5년간 Recording in 사이로 progress. 약 32%나 증가했다고 해요. 5년간 사이에. 그래서 우리 식습관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라고 들어보셨죠? 당뇨병은 아닌데 당뇨 전 단계 해서 있는데 이 당뇨병 전 단계이신 분들은 당뇨병으로 전환될 확률이 5년 후에 25에서 40%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당뇨병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 고혈당 우리가 고혈당을 없앨 수 있는 그 혈관 관리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혈당 관리 해야 되는 그 철저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심각한 이 과도한 당이 합병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이 높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에 대비해서 12년이나 단축이 된대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교했을 때 평균 사망률이 2.6배나 높대요. 그리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혈관 속에 떠다니는 이 당들이 우리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우리 그 혈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망막 우리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해준 망막이 있는데 그 망막에 눈 쪽에 실핏줄이 그래서 터진다거나 하면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심혈관 질환이 2배에서 4배 정도.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콩팥에서 우리 걸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해가지고 평생 나는 우리 혈액 투석을 해야지 되는 말기 신부전의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50%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영상에서 보면 본인은 썩는지도 모르는 거죠, 피부가. 통증이 무뎌져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감각도 몰라서. 근데 아들이 뭐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봤더니 발 쪽에 궤양이 생겨 있었고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절단해야지 되는 수술을 해야지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족부 궤양으로 인해서 족부 절단을 해야 되는 게 10배나 돼요.
그래서 혈당은 완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뭔가 내가 당수가 조금 높다, 그리고 혈당이 왔다 하는 거는 100% 완치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수치를 낮추면서 이 합병증 오는 걸 더디게 오는 거를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혈당은 미리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당뇨 수치가 높기 전에, 당뇨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지 되는 게 혈당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당뇨병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대표적인 게 나눠지는데, 1형 당뇨, 2형 당뇨 해서 보통 1형 당뇨를 소아 당뇨, 2형 당뇨를 성인이 와서 오는 성인 당뇨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식습관도 바뀌고 환경도 많이 바뀌고 해서 1형 당뇨인 성인이 있고요. 그리고 2형 당뇨인 어린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를 요즘은 단순히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앓는 그런 당뇨병이라고 소아당뇨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1형 당뇨는 어린 청소년, 그리고 20세 이전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2형 당뇨는 생활 습관병 때문에 40대 후반부터 원래 오기도 해요. 노화의 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20, 30대에 이 2형 당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인구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형 당뇨의 원인, 2형 당뇨의 원인.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그 딱 똑같은 당뇨가 아니고 어떤 당뇨의 유형인가를 먼저 소비자분들한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형 당뇨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어디서 나오냐면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 세포가. 그래서 베타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인슐린 호르몬이 아예 나오지 않는 완전 손실된 상태라서 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비만, 운동 부족, 식습관에 의해서 오는데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저항성이라는 거는 그쵸.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만성이 생겨가지고 엄마 말 잘 듣지 않죠. 그것처럼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위험한 그 수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성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비가 저하돼서 제2형 당뇨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 준비를 한 내용은 2형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우리나라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오고요. 2형 당뇨는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른형 당뇨이신 분들은 거의 1형 당뇨이신 분들이 계시고, 가체중이신 분들은 2형 당뇨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많이 강한 성은 우리 2형 당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증상들이 있는데 증상이 2형 당뇨는 분명치 않거나 서서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합병증과 증상은 이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거고요. 이렇게 당뇨가 오는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인슐린 호르몬의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혈관 속에 혈당이 계속 둥둥 떠다니는 건데, 이 인슐린 저항성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주면 당뇨병의 원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 관리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당뇨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이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이 유전적 요인은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부모님이 두 분 다 당뇨가 있다 하면 자녀가 50%에서 60% 정도의 당뇨 걸릴 확률이에요. 작은 비율은 아니죠. 그렇지만 부모 중에 한 분만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한 20%에서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에 걸리지 않는 확률은 70%라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적인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긴 되지만 대부분의 당뇨는 유전적인 걸로만 오진 않아요.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 엑스포좀이라 그러죠. 외부적인 환경,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임신했을 때 특별하게 특정한 경우에 올라가는 그때 당뇨가 올라가는 그 환경적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을 잘 다스리면 당뇨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뇨병 대표 증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코멘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뼈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명확하게 아픈 곳을 아니까 뼈 아프면 우리 병원 어디를 가나요? 정형외과를 가죠. 그렇게 정형외과를 가면 되는데 이 당뇨병은 특별한 무증상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당뇨가 있는지 보통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을 받죠. 그래서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뇨기가 조금 있어요 하고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가 당 수치가 높다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만 합병증 온 경우에 이미 갔을 때는 이미 당뇨 인슐린 호르몬이 50% 정도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무증상이긴 하지만 이런 증상들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변 자주 보는 거, 그렇죠? 단요, 다음,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도당이 그냥 혈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소변으로 밖으로 빠져나온 데 있죠. 빠져나올 때 수분과 같이 함께 배출이 되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될 거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될 거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피로감이 느끼게 되는 거고 허겁지겁 먹어도 항상 늘 배가 고픈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염증에 취약하고 상처 지연이라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당뇨기 조금 높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뭔가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다음 있죠. 평상시에 우리 몇 리터의 물을 드시나요?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물 마시는 거는 한 6리터 정도 거의 3배 이상 물 마시는 거를 우리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 외에도 급격하게 최근에 3개월 안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한 달 동안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이렇게 되면 당뇨의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분포된 곳에는 다 합병증이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 망막증, 시력 저하가 손실이 돼요. 그다음 위 소화 기능이 되지 않아서 소화불량, 구토, 그다음 우리 여기 보시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우리 보통 당뇨병 증상으로 거품용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나는 소변 볼 때 병원에서는 당뇨라고 하는데 소변 볼 때 거품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거품이 당이 나와서 거품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단백뇨들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병증으로 거품과 단백뇨가 나온 것 때문에 이 거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식기, 사지, 발, 곳에, 온몸에 어느 한 합병증이 안 생기는 곳이 없어요. 왜 이렇게 생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그 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파이크가 뭔지 아시죠? 스파이크가 배구에서 내려치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혈관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외겹이 되어 있고 안쪽에 내피가 되어 있거든요. 내피가 되어 있는데 그 내피 안에 만들어진 세포가 내피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만약에 뺨을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 곳, 아픈 곳에 계속 때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개지고 그 조직들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길 거고 괴사가 되겠죠. 그것처럼 내가 혈당 스파이크는 나의 혈관에다가 그냥 계속 뺨을 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단순히 이 합병증이 생겨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 수명이 줄어들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도 경제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합병증이 생긴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제 활동은 못하게 될 거고 경제 활동 못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혈당이 높은지 아닌지 나는 어떻게 확인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
검진 받아야 되는 정확한 수치가 있긴 있지만 우리 가볍게 재밌게 소비자분들과 할 수 있는 혈당 건강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우리 당뇨협회에서 해준 건데 이게 우리 A 콘텐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A 콘텐츠에 들어가 보면 나이, 유전적인 거, 혈압, 그다음 허리둘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의 총점 계산을 통해서 아 고위험군이다. 그리고 초고위험군이니까 병원 가서 혈당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과 프린트를 해서 한 장에 딱 들어가거든요.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방법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들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공복혈당. 8시간 이상을 금식하고 혈액을 채취를 해요. 피검사라 그러죠. 그 피검사를 해서 공복혈당을 봐요. 그래서 그 공복혈당은 당뇨병으로 진단된 수치가 126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공복혈당을 채취를 하고 공복혈당을 채취하고 그다음 포도당을 먹어요. 당을 75g 정도. 그래서 임신성 당뇨성 측정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당을 75g 정도 먹고 2시간 뒤에 인슐린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지 혈액 검사를 해서 또 당 조절되는지 보는 식후 혈당 정상 수치를 봐요. 그게 당뇨병으로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어머,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셔야 당뇨병으로 합니다. 진단되는 게 우리 20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우리 당뇨를 진단하는 지표로 가장 좋은 지표는 뭐냐면, 금식 없이, 그쵸? 금식 없이 하는 건데,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나의 몸에 있는,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산소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내 혈관 속에 혈당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이 헤모글로빈이 혈색소라고 해요. 이 혈색소가 당과 함께 결합을 해요. 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딱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당화 혈색소라고 하고 그 헤모글로빈의 수명이 한 3개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를 검색을 하면 나의 3개월 동안에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당뇨 진단이 6.5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경구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 이 수치는 우리가 조금 인지를 외워두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25다. 공복혈당이 그리고 식후혈당이 199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가 6.4다 하면 당뇨병이 아닌가요? 전 당뇨병이라 해서 언제든지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치화된 걸로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야. 전 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고 조금씩 그냥 관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조금씩 관리해야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 중에서 관리하는 그 원칙 중에 세 가지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니 이 시작이 된 게 생활 습관 성형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냥 단순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하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나의 생활 습관을 성형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형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물 먹고 유산균 먹고 단백질 먹는 게 이 겉모닝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 심플하지만 그래서 나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 동안의 공복시 상태에서 아침에 뭘 먹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의 혈당이 우리가 측정이 되는 것처럼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 혈당이 하루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런 영양을 섭취하기 전에 기본이 돼야지 되는 우리 건강 관리하기 위한 기본의 첫 번째 스텝이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제. 그리고 미네랄 풍부한 약, 알칼리수를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산성수를 먹게 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헤모글로빈이 당이랑 더 붙어가지고 이 떡지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그래서 우리 역삼투압 정수기 먹는 걸로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 거꾸로 식사법이 있죠. 뷔페 코스 요리처럼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먹고 채소도 먹고 단백질 먹긴 먹는데 코스 요리처럼 맨 처음에 먹은 걸 채소로 먹는 거죠. 두 번째 먹은 걸 단백질로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고 단백질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쑥 들어가는 거, 혈당이 스파이크 치는 거를 예방해 주는 게 우리 거꾸로 식사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수는 인슐린 수치가 나오는, 당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나오는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당 수치가 낮은 식품일수록 당뇨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간식을 하나 먹을 건데 고구마랑 감자가 있다. 그러면 당 지수가 낮은 게 우리 고구마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감자보다는 우리 고구마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수박이 있고 배가 있어요. 그러면 당 지수가 낮는 거 뭐가 될까요? 우리 배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당 지수가 낮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우리 건강하게 맛있게 식단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당이 단순당, 우리 꿀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쵸? 아침에 굿모닝 할 때도 꿀을 많이 짜서 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꿀이 그냥 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는 우리 좋은 성분도 들어가 있긴 하죠. 항산성분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꿀도 당이라서 급격하게 당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이 꿀보다는 우리 알룰로스 같은 거를 섭취해 주시는 게 또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술이 있습니다. 술. 우리 술은 칼로리가 밥 한 공기와 소주 우리 두 잔과 같은 칼로리를 맞먹는다 그러죠. 이 술은 칼로리는 많이 있긴 있지만, 그쵸?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인데, 이 운동 중에서도 우리 요즘 유행하는 인터벌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긴 운동이 아니고 유산소와 우리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인터벌 사이클링으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요, 근육에서. 그래서 베타 세포, 인슐린을 분비한 이 세포를 보호해주고 저항성도 이겨낼 수도 있고 당 대사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25% 라이더를 진짜 우리 열심히 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운동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영양 보충도 해줘야지 될 거고, 당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도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혈당을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먼저 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건강검진을 잘 데이터를 해놔야지 우리 마이웰리스 랩으로 혈액검사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확한 나의 결과지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나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충분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만 해도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진 않는데, 내가 만약 통증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천식이 너무 심해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 하는 경우에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이 환자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 평상시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했더니 혈당 수치가 이렇게 확 뜬 거죠. 200 이상이 뜬 거죠. 그래서 문진을 해보면 최근에 정형외과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내과에서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그 스테로이드가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문진을 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위한 핵심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 물과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오메가3 굉장히 더 많은 영양소들이 있긴 있지만 줄이고 줄여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그다음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해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 또 워낙에 또 건강 공부를 열심히 하신 또 스폰서님들도 많이 계시고 팀에서 또 건강을 잘 전달해 주시는 이런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뉴체이트 제품을 또 연결해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같이 흡착을 해가지고요. 대변도 이렇게 나쁜 노폐물을 빼준 역할도 해주긴 하지만 수분을 흡착해서 당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 제가 뉴테라 제품을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배를 부르게 해주는 포만감,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개선해주고, 그다음 수용성 불용성을 균형 있는 식이섬유 섭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 유지가 되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곳이 있죠.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곳이 우리 근육이고 그래서 근육 부피가 큰 우리 허벅지에서 그쵸 포도당을 많이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이 근육량이 잘 유지가 됐을 때 혈당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백질 통해 가지고 우리 대사율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미네랄들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당 하면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혈관 속에서 인슐린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키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 키가 그냥 열리지 않고 수용체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체를 도와주는 아이를 당 내성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 당 내성 인자를 증가시켜주는 아이를 크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당뇨에 알맞는 미네랄들이 지금 크롬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마그네슘도 인슐린 민감도 개선, 아연도 인슐린 분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는 스트레스도 감소되고요. 그다음 이 항산화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으로 연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능성 제품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 글루코다운이 있어요. 이 글루코다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혈당 케어 습관에 미리미리 챙기는 그리고 글루코다운의 진심을 이렇게 보시면 이 글루코다운에 세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당을 저하시킨다는 글루코다운. 이 글루코다운은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기능성 인정받은 성분이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바나바 잎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 잎 안에 들어가 있는 코로솔산은 애칭으로 천년 인슐린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인슐린 유사 작용을 통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게 기능성으로 인정이 됐다. 그래서 이 코르솔산은 우리 생활 습관병이 이형 당뇨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바나바 잎 중에서 코르솔산이 나올 건데 어느 이 또 질을 봐야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필리핀산 저가인 경우에는 필리핀산이 있어요. 근데 저희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 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잎의 100% 순도 인도산이라는 거,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런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로솔산이 당 수치를 조절해서 낮추는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우리 이 글루코다운이 그 예전의 제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 미네랄들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당 관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을 떨어지는 성분을 따로 먹고요.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된 미네랄들을 따로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글루콘 다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은 우리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 성분이 그냥 30%, 뭐 10% 기준이 아니고요. 하루 영양 기준치에 100%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원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주 원료의 개념으로 이 미네랄들이 크롬, 아연, 셀레늄,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가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항산화 기능을 하고 당 수치에 도움이 되는 인시2라는 성분, 그다음 엘더베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시2는 뭐냐면 인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우리 해조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직 기능성 인정을 받진 않았지만 혈당이 감소되는 것 많은 문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코다운 하나만 먹더라도 나의 당 수치를 미리 케어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하셔야지 되는 점은 또 뭐냐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글루코다운을 드셔야지 돼요. 근데 이미 진단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고 인슐린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루코다운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유사랑 같은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도 위험하긴 하지만 저혈당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혈당이 뚝 떨어져서 65 이하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가지고 쇼크가 와서 쓰러져요. 그래서 뇌에 혈당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뇌 손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된 경우에는 이 저혈당의 폭거를 맞춰가지고 너무 이 혈당을 확 낮추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 긴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 포만감, 그리고 가식 방지를 하는 너무 이 효자 아이템이죠. 식이섬유가.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뉴트라이트 화이버 파우더와 수용성 제품과 우리 화이버 피츠라고 불용성, 수용성, 물에 녹는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 그래서 나의 장 안에 들어가서 거의 17배 정도나 확 부풀어가지고 장벽에 있는 혈당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는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하이버피츠 안에는 우리 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식후 혈당 감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홈페이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버피츠는 당뇨 있는 분들 중에 뭔가 간식 대용으로 먹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물에 불려서 마셔도 되고요. 이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무색무취해요.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색깔이 조금 비위가 약하다. 그리고 뭔가 씹는 게 귀찮다. 그리고 간편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화이버 파우더를 드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일회 분량의 식이섬유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하루에 25g을 먹으려고 그러면 토마토를 13개를 먹어야 되고요. 피망을 13개를 먹어야 되고 양배추를 무려 한 통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래 먹기엔 우리 위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렇게 사 먹는 비용으로 우리 뉴트리라이트 안전한 성분으로 된 기능성 인정받은 우리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제7의 영양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식이섬유가 우리 지금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화요일 9시 한정 수량으로 하이브 식이섬유 3개를 사시면 우리 유산균 있죠? 밸런스 위드인 미니 제품이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정품이 24,500원 정도 되는 미니 제품도 들어가 있고 화이버 피츠도 2개를 사시면 요 우리 미니어처 이뮤니티 제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또 잘 많이 전달하시는 또 리더님들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너무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우리 바디키 제품 예전에 그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던 카보 저스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카보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그쵸. 음식량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채소도 많이 못 먹을 경우에 이 대변량을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 탄수화물 섭취를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용도로 이 카보 저스트 R로 나와 있는데 내알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보 저스트 같은 경우에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다시 이 식이섬유를 검색하면서 이 카보 저스트를 요즘 또 저도 많이 잘 먹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또 당이잖아요. 밥 한 그릇 먹었던 거를 반 그릇을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카보 저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강낭콩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이 강낭콩 추출물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 상승되는 거를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카보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 터짐 방지제. 밥 먹기 전에, 회식 전에, 바로 뭐 먹기 전, 직전에 그냥 내 알을 털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식간에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충분히 수분을 흡착을 해서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통도 작고 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그냥 물로 그냥 마시면 되는 거라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당 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체중 관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당과 체중은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형 당뇨는 다 고체중 때문에 이 당 관리 다 이제 노출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위험한 이 당 관리를 나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해야지 되고 그걸 조절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5에서 10%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의 몸무게 있죠. 나의 몸무게에서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 시에는 당뇨병에 굉장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지금 그쵸.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저도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키가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도 하면서 나의 맞춤 목표 기준으로 예전에는 딱 정해진 체지방 뭐 4.5kg, 5kg 빼야 된다 그게 아니고 각자의 몸무게에 따른 한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목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량했을 시에는 당뇨병에도 굉장한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뇨가 올 그 환자들 대상자를 봤을 때 10대부터 그쵸?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 솔루션이 굉장히 과학적인 굿모닝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바디키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당도 정상으로 돌리고 그다음 그 생활 습관을 같이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을 경우에는 리워드 보상으로 거의 29만 원 상당의 보상을 볼 수 있고 그다음 나는 근육을 조금 더 올려서 기초 대사를 더 올려서 당을 조절할 거야. 그리고 체중 조절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리워드가 한 19만 원 정도의 리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도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유산균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할 수도 있고 바디키 쉐이크도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말 그대로 나에 맞는 맞춤으로 체중 조절을 통해서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완벽한 솔루션들이 모든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저도 건강 관리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9월 달부터는 그쵸 우리 새로운 회계원들 시작과 함께 그리고 10월 달에 마이 웰리스 시작과 동시에 함께 내 몸 먼저 건강 챙기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바디키 프로그램을 또 열심히 해서 또 빼서 또 리더님들께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제가 되려고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 관리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평생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란 없어요. 완치란 없거든요. 그렇지만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당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할 때 우리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 그리고 라이프 코칭을 해주시는 우리 멋진 ABO 리더님들과 그리고 우리 사업의 날개를 달 마이 웰리스 랩과 함께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다음 뉴트레이트와 함께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 우리 비즈니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한국기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당뇨가 어떤지, 뭐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가장 와닿았던 게 인슐린 저항성이 엄마의 잔소리다. 네. 입에 많이 넣지 않고, 입에 넣고 싶을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멋진 강의해 주신 한국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본사 제품 홈테크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